사건 핵심 정리. 발생 시점 2016년 5월 28일 새벽 부산 광안리 한 아파트. 피해자 결혼 6개월 차 신혼부부. 아내 최성애, 남편 전민근. 마지막 목격. 아내 27일 밤 10시 마트에서 장 본 뒤 아파트 엘리베이터 탑승 CCTV 기록. 남편 28일 새벽 3시 30분 퇴근 후 귀가 CCTV 기록. 이후 행적 아파트 내부 출입구 21여 대 CCTV. 어디에도 부부 모습 없음. 현장 정황 반려견, 장본 식료품, 집 앞물건 그대로. 다툼, 침입, 혈흔 등 범죄 흔적 없음. 남편 전씨 휴대폰 2016년 5월 28일 부산시 기장읍 끊어짐. 그러나 남편 전씨는 가족에게 6월 2일까지 동업자에게 일이 있어 아버지에게 한두 달 걸릴 것 같다고 얘기함. 그리고 학창시절부터 장씨와 오랫동안 사귀어온 점을 들어 남편 전씨가 실마리를 가진 스모킹건을 쥐고 있음. 아내 최씨 집에서 445km 떨어진 5월 28일 서울 강동구 천호동에서 휴대폰 끊어짐 친정 천호동. 수사 전개. 유령 용의자 남편의 전 여자친구 장씨. 부부에게 지속적으로 연락 괴롭힘. 특히 남편 전씨는 휴대전화 2대를 가지고 계속 장씨와 연락과 문자를 하며 만남을 이어옴. 치밀한 계획 의심 중. 실종 직전 한국 입국, 실종 일주일 뒤 예정보다 2주 빨리 출국. 국제수사 2017년 3월 인터폴 적색 수배. 2017년 8월 노르웨이에서 장씨 검거. 2018년 12월 노르웨이 법원 직접적 증거 부족. 이유로 범죄인 인도 불승인. 결과적으로 송환 불가 국내 조사는 중단. 미스터리 포인트. 증발한 동선 두 사람이 아파트 안으로 들어간 기록은 있지만 나간 장면은 전혀 없음. CCTV 사각지대도 검토했지만 납득하기 어려운 완벽한 증발. 범행 흔적 부재. 혈흔, 몸싸움 흔적, 침입 흔적 모두 없음. 자발적 가출 정황도 없음. 애완견, 장본 음식, 카드 계좌 사용 X. 용의자 장씨의 행적. 시기상으로 매우 의심스럽지만 직접 연결할 증거 전무. 해외에서 체포됐지만 결국 풀려나면서 사건이 교착 상태로 미궁에 빠짐. 현재 상황 2025년 기준. 사건 발생 9년 4개월째 미제 사건. 피해자 가족들은 여전히 생사. 확인조차 못하고 있음. 경찰은 공개 수사로 전환했지만 새로운 증거 불발. 시민 제보가 유일한 희망으로 남아있음. 전문가 평가. 프로파일러들조차 근거를 갖고 분석하기 어려운 사건. 일화 평가. CCTV에 들어간 사람의 행방이 증거 없이 사라진 사례는 극히 드문. 미스터리성과 국제적 수사 난항 때문에 언론 범죄 심리학계에서도 대표적 난제 사건으로 남아있어요. 함께 이 사건 안으로 들어가서 억울한 사연을 시청자 여러분, 저와 함께 프로파일러가 되고 싶다면 꼭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제1막 9년간의 미궁. 2016년 5월 27일 밤 10시 28일 새벽 3시 30분 부산 해운대구의 한 아파트 단지는 평소와 다르지 않은 고요 속에 잠겨 있었다. 금요일 밤 늦은 시각까지 불이 꺼지지 않은 세대들이 드문드문 보였지만 대부분은 하루 일과를 마친 뒤 깊은 잠에 빠져 있었다. 하지만 그날 한 신혼부부의 집에서는 그 이후로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미스터리가 시작되고 있었다. 결혼한 지 채 6개월 된 부부, 연극배우로 활동하던 아내 최성희 씨와 동업하며 사업하는 남편 전민근 씨는 평범한 일상 속에서 살고 있었다. 친구들 사이에서도 다정한 부부로 알려져 있었고 반려견을 키우며 소박한 신혼의 행복을 누리고 있었다. 하지만 이 평온한 가정은 단 하룻밤 사이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만다. 밤 10시경 아내 최 씨가 장을 보고 돌아오는 모습이
아파트 엘리베이터 CCTV에 찍혔다. 장바구니에는 신선한 채소와 간단한 식료품들이 담겨 있었고 그날 밤 가족과 함께 저녁 식사를 준비하려 했던 흔적이 역력했다. 그녀가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린 뒤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는 장면까지는 확인되었지만 그 이후 그녀는 아파트 단지 내 모든 CCTV에서 부부는 모습을 감추었다. 그로부터 약 5시간 뒤 새벽 3시 30분경 퇴근을 마친 남편 전 씨가 피곤한 얼굴로 아파트에 들어왔다. 같은 엘리베이터를 이용해 집으로 향하는 모습이 마지막으로 포착되었다. 그러나 그 역시 이후 어디에서도 발견되지 않았다. 마치 부부가 같은 날, 같은 시각에 맞춰 동시에 증발해버린 듯했다. 경찰은 즉시 수사에 착수했다. 그러나 현장은 너무나도 정상이었다. 집안은 정리된 상태였고 다툼이나 외부 침입의 흔적은 전혀 없었다. 문은 안쪽에서 잠긴 흔적이 있었으며 부부가 귀가한 뒤 누군가 강제로 들어온 정황은 포착되지 않았다. 더욱 특별한 점은 아내가 사온 식료품과 부부가 아끼던 반려견이 그대로 남아 있었다는 것이다. 부부가 자발적으로 떠났다고 보기엔 지나치게 이상한 상황이었다. 처음 경찰은 단순 실종 사건으로 접근했다. 혹시 부부가 스스로 가출했거나 혹은 가정 내 갈등으로 집을 나선 것은 아닌가 하는 의심이었다. 그러나 부부의 금융거래 내역, 통신기록, 주변인 진술 등 어떤 자료에서도 부부가 계획적으로 떠났다는 단서는 발견되지 않았다. 수사가 이어지면서 주목을 받은 인물은 남편 전 씨의 전 여자친구 장 씨였다. 학창 시절부터 연인 관계였던 그녀는 노르웨이 사람과 결혼했지만 장 씨와 결혼 전부터 전 씨와 연락을 이어왔고 결혼 후에도 부부를 괴롭혔다는 정황이 드러났다. 특히 실종 보름 전 장 씨가 해외에서 한국으로 들어와 있었던 사실이 확인되었다. 그녀는 부부가 사라진 직후 예정보다 2주나 빠르게 노르웨이로 출국했다. 이 일련의 정황은 경찰이 장 씨를 유령 용의자로 특정하게 만들었다. 경찰은 국제공조 수사에 나섰다. 2017년 3월 인터폴 적색 수배가 내려졌고 같은 해 8월 노르웨이에서 장 씨가 검거되었다. 그러나 한국으로 송환하기 위한 범죄인 인도 청구는 난관에 부딪혔다. 노르웨이 법원은 용의자를 피의자로 특정할 직접적인 증거가 부족하다며 인도 요청을 기각했다. 결국 장 씨는 풀려났고 한국 경찰은 사실상 더 이상 접근할 방법이 사라졌다. 이후 사건은 표류했다. 시간이 흘러 9년이 넘었지만 부부의 행방은 여전히 묘연하다. 피해자 가족은 여전히 절망 속에서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다. 최 씨의 어머니는 방송에 출연해 내가 포기하면 딸을 포기하는 것 같아 방송에 나왔다며 어디서든 사람만 있다면 이라며 눈물을 흘렸다. 전문가들 역시 이 사건을 한국형 완전 범죄 미스터리로 꼽는다. 아파트라는 밀폐된 공간, 수십 대의 CCTV, 남겨진 반려견과 생활 흔적이 범죄 가능성을 말해주지만 정작 확실한 증거는 없다. 프로파일러들조차 근거를 가지고 분석하기 어려운 사건이라며 난색을 표했다. 2016년 그날 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부부는 스스로 사라진 것일까? 아니면 누군가에 의해 계획대로 살인으로 제거된 것일까? 실종 사건은 9년이 넘도록 범인을 향해 있지만 노르웨이라는 국제사법 공조 시스템 아래 그 어떤 답도 주지 않고 여전히 미제라는 이름으로 남아있다. 제2막 앞으로의 수사 방향과 대책. 부산 신혼부부 실종 사건은 단순한 실종을 넘어 한국 수사 체계와 국제 협력의 한계를 드러낸 대표적인 5점의 사례로 꼽힌다. 사건 해결을 위해 앞으로 어떤 수사 방향과 대책이 필요한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해외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법의 테두리 안에 가해자가 숨어 있다면 반드시 국제 협력과 함께
정의가 살아있음을 반드시 보여줘야 한다. 1. 과학수사의 재도입. 9년이 지난 지금 기존 증거물에서 새로운 단서를 찾을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하지만 과학수사의 발달은 과거 사건에도 새로운 빛을 비출 수 있다. 예를 들어 DNA 분석 기법은 과거보다 훨씬 정밀해졌고 미세한 흔적에서도 유전자 정보를 추출할 수 있다. 당시 수집된 증거물, 옷가지, 반려견의 털, 문 손잡이, 지문 등을 다시 감정하면 새로운 단서가 나올 수 있다. 또한 아파트 CCTV 영상 역시 최신 영상 분석 AI를 적용하면 그 당시 사람이 보지 못했던 미세한 움직임을 찾아낼 수도 있다. 사각지대와 연계된 동선을 추적하는 기술도 발전했기 때문에 부부가 어떻게 이동했는지 다시 시뮬레이션을 통해 자세히 밝혀져야 할 것이다. 국제공조 강화. 용의자 장 씨가 해외에 거주하고 있다는 점은 여전히 해결의 열쇠다. 과거에는 증거 부족으로 범죄인 인도가 거부되었지만 시간이 지나며 새로운 증거나 정황이 발견될 수 있다. 한국 정부는 단순 인도 청구를 넘어 현지 경찰과의 합동 수사, 정보 공유 협약 등을 추진해야 한다. 지금은 21세기 4차 혁명 AI 시대에 특히 세계적인 선진국 노르웨이와의 사법공조 체계를 강화하거나 유럽 사법당국과의 협력을 넓혀 암울했던 미제 사건이 조속히 진실이 수사로 밝혀지길 바란다. 3. 제보 활성화 및 공개 수사. 장기 미제 사건이 가장 중요한 돌파구는 시민제보다. 시간이 흐를수록 사람들은 당시의 기억을 잊어가지만 방송이나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사건을 꾸준히 알리면 새로운 증언이 나올 수 있다. 누군가가 당시 아파트 주변에서 목격한 작은 단서가 큰 실마리가 될 수도 있다. 따라서 경찰은 사건을 주기적으로 재조명하며 언론들도 적극 협조하여 세계의 1위의 인터넷 정보국가 대한민국의 과학수사가 영국 미제 사건은 없다는 각인을 시켜 국민들의 관심을 유지시켜야 하고 프로파일러의 심정으로 이 사건이 꼭 해결되는 그날까지 저와 시청자들이 함께하여 범죄 없는 세상, 우리 시대의 젊은이들이 깨끗한 세상에서 살아가길 기원해봅니다. 4. 피해자 가족 지원 강화. 피해자 가족들은 장기 실종 사건에서 가장 큰 고통을 받는 존재다. 그들은 사랑하는 이의 생사조차 모른 채 끝없는 불확실성과 싸운다. 따라서 정부 차원에서 심리 상담, 법적 지원, 장기적 생활 보조 등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가족들의 증언과 활동은 수사에도 큰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5. 제도 개선 필요성. 이번 사건은 국제범죄 수사에서 한국법 제도의 취약함을 드러냈다. 범죄인 인도 조약, 증거 확보 절차, 해외 거주 용의자에 대한 수사 권한 등은 개선이 절실하다. 앞으로 비슷한 사건이 발생했을 때 한국 경찰이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국제 수사 협력망을 강화해야 한다. 6. 다른 가능성 열어두기. 경찰은 여전히 용의자 장 씨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혹시 다른 가능성은 없는지 다시 검토해야 한다. 제3의 인물이 개입했을 가능성, 내부 은폐나 자발적 실종 가능성 등 다양한 가설을 재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 새로운 시각에서 사건을 재분석한다면 놓쳤던 단서를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맺은 말. 부산 신혼부부 실종 사건은 9년이 넘도록 풀리지 않는 미제 사건으로 남아있다. 실종 사건인지 사망 사건인지 막막하지만 진실은 반드시 어딘가에 존재한다. 과학수사의 발전, 국제협력의 확대, 시민제보의 힘이 모인다면 언젠가는 그날의 진상이 반드시 밝혀질 것이다. 물론 가정사가 법망으로 들어온 사건이기는 하나 부부간의 사랑 싸움보다 전 연인과의 어떤 문제점의 해결됨을 보아야 하고 이 사건은 단순히 한 가정의 비극이 아니라 한국 사회 전체가
함께 풀어야 할 미스터리이자 법과 제도의 한계를 극복해야 하는 우리 모두의 과제다. 하루빨리 진실이 밝혀져야 하고 법망을 비웃으며 국외에서 법의 제도를 악용하는 범죄자 어떤 경우를 차치하고라도 반드시 정의와 진실이 하루속히 밝혀져서 죄가 먼저인 나라가 아닌 정의와 공의가 바로서는 대한민국의 법치국가가 먼저인 것을 바라오며 피해자와 가족들의 아픔이 조금이나마 치유되기를 바란다. 이 실종 사건이 밝혀지고 범죄자가 벌을 받는 그날까지 함께 같이 하며 구독과 좋아요는 제가 글을 쓰는데 큰 도움이 되오니 꼭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